일단 뭐 저는 개별 종목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를 담는 게 일단 안정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이 했고, 그게 ETF였고, 그러면 어떤 시장 전체를 담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2월 첫째 주에 증시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아, 그죠? 네.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거 나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월배당 세팅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은행 말고요? 은행은 조금 금리가 아쉽고 은행 예금 2% 받으면 되는 거예요. 2%는 조금 아쉽고 그래도 월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세팅해 놓는다면 뭔가 회사를 잠깐 잘리더라도 갑자기 잘리더라도 그쵸. 좀 마음이 편하죠. 모든 사람의 꿈이죠. 월 300만 원 배당 받는 게 꿈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네. 곱하기 12 하면은 3,600. 3,000. 그럼 세금까지 계산하면 한 4,000이라고 넉넉 잡아 좀 4,000이면은 네. 10억을 넣어서 4%가 나와야 됩니다. 10억을 은행에 넣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직장인의 꿈이 아닌가 싶어요.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모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승현 저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이 끊겨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만들고 싶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고, 네. 또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직접 경험을 한 과정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서 이번에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월급 하나에 인생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법, 또 그런 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다룬 것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또 제 삶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네, 책을 쭉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딱 이제 뭐 300을 세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을 소개해주는 책인 줄 알았는데 그 작가님의 일대기, 뭐 회사 구조조정, 썬테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구조조정을 한번 거의 겪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회생해서 살아났지만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지금은 어쨌든 운이 좋아서 생존했지만 이런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월급이 끊기겠구나. 그 월급이 끊기는 삶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나는 과연 회사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직장인이었고 지금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현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일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대신에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돈을 벌어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은 직장이라는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런 시스템을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했던 거는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뭐 짠테크 했던 과정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모아서 나중에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나스닥 100 QQQ죠. 그걸 매일매일 사는 것과 저점 매수 딱 지수를 보고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점 매수 딱 시기가 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사는 것과 어떤 수익률이 몇 % 차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들이 기회가 돼서 또 공공기관 연락을 주셔서 또 오프라인 경제 강의도 이렇게 특강처럼 나가게 되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 유명한 그런 이제 짠돌이 카페 거기에서도 제가 운이 좋게 같이 얘기가 돼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뭐 컬럼리스트 이런 것도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걸 보면은 이제 큰 자본이 필요 없고 그리고 한번 만들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업데이트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저는 온라인의 구조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저랑 가장 잘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좋은 말로 온라인 지식 창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실패하더라도 제가 물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였지만 제가 돈을 들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회사 다니는 동안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선에서 주말을 활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럼 부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은 네. 이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네. 별로 없고, 제가 네. 한참 활동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지식 창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급여 외에 한 1,200. 월이요? 네. 우와, 1200. 월급을 넘어섰는데요? 네,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이네요, 그러면. 부수입은. 근데 그건 계속 지속된 건 아니고 아.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된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잠깐 왜 1,200이 나왔었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요즘에 AI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23년도에 AI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22년 9월, 10월 그때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그 그림이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이게 AI가 그린 그림이다. 굉장히 유명해진 그거, 네, 그런 그림이 있는데 예. 그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제가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내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뭔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어학 전공자인데 어학 전공자다 보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좀 갈구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그럼 AI를 활용해서 뭔가 그런 게임에서 아이템을 장착하고 레벨을 올리듯이 기술을 업데이트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AI를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그림책을 좀 내보자. 아마존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림책을 실제로 그 AI로 해서 만든 분들이 계신데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그림책을 낼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벤치마킹 할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그 벤치마킹한 대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마존에 이제 출간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전자책입니다. 네. 출연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더니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전자책도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봤으니 그 다음에는 음악을 좀 해볼까? 그래서 AI로 음악을 좀 만들어서 그때는 좀 더 발전해서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좀 안 됐고 영어는 좀 가능했던 시기라 저는 재즈로 딱 타겟을 해서 재즈는 다 보편적으로 다 카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원 사이트에 올렸고 그거로 해서 한 달에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만 원 정도. 오. 아마존에 올렸던 거는 한 3번 팔렸나? 그래서 한 $15 정도 했는데 근데 그건 팔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뿌듯하죠. 외워버리겠네요. 그 다음에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한복 그런 컨셉의 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동안은 이제 미드전이었다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걸 좀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뭐 그걸 알고 이제 해외 주얼리 회사죠. 영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그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혹은 뭔가 내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만 잘 짜면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구조를 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편한 게 AI 동화책. 그러니까 그림책이지만 편하게 동화책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POD 종이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POD 종이책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대신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발송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돈이 안 듭니다. 그럼 그걸 한번 엮어보자. 왜냐하면 나는 아마존에서 내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 $10, $15가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뭔가 내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POD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동화책을 가지고 미디저니로 그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걔를 종이책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또 책등 계산해서 앞표지 뒷표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도 한 3번 당하고 그러면서 한 사이클을 해서 제가 책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뭔가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그 런칭을 했는데 마침 딱 운때가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뭐 수강했던 분들이 좀 많아졌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손녀가 돌인데 내가 뭔가 돌잡이 때 특별한 선물 해주고 싶다. 그게 동화책으로 유치원 선생님, 뭐 어린이 선생님, 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같이 한번 이걸 공동 제작해서 출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프롬프트 제작과 책 등록, 표지 제작 이런 것도 알려드린 형식이었고요. 또 이게 POD이긴 하지만 정식 책입니다. 그래서 ISBN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에 정식 작가로 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네. 처음에는 토요일에 한 번 했었는데 또 요청이 와가지고 일요일 날로 이제 하면서 이제 매출이 좀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많은 것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책이 월배당 만들기예요. 투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부업이나 엔잡을 하면서 내 수입 자체는 좀 빠르게 늘었죠. 네.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일에는 자기 개발을 하고 주말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하고 체력은 이제 계속 이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었으니까 최소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수강생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도 내 봐줘야 시간과 되고 체력을 써야 네, 돼.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아, 그럼 내가 아프면 이 활동을 멈추면 이 소득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했고, 그리고 그쯤에 제가 실제로 그 첫 번째 책을 기획 출판하면서 출판사랑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책에 집중해야 되니까 많은 활동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스럽게 소득이 급격하게, 월급은 있지만 네, 네. 부수입이 급격하게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움직이지도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노동 기반에서 배당 기반 투자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부업이나 엔잡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좋은 활동이고, 근데 그게 그 최종 목적지여서는 안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노동은 생존을 도와주죠. 근데 그 수익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얼마를 버느냐, 이게보다는 내가 멈추면 수익도 같이 멈추냐, 아니면 내가 멈춰도 수익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더 큰 자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되게 궁금해져요. 어떻게 초기에 세팅을 처음에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럼 지금 ETF 위주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일단 뭐 저는 개별 종목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를 담는 게 일단 안정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이 했고, 그게 ETF였고, 그러면 어떤 시장 전체를 담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물론 한국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 미국 선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배당 접근으로 하다 보니, 또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를 대하는 문화. 배당도 친화적이고. 그쵸, 친화적이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 배당도 분기 배당, 월 배당, 심지어 주 배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유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흐름에 저는 올라탔고, 또 미국 ETF를 딱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그냥 그게 저는 이제 자본 시스템이 제일 강력했다. 그냥 그 안에 제가 그냥 올라탔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ETF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뭐 그 중에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지수형, 배당형, 네. 뭐 지금 커브드 콜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예. 책은 이제 그 커브드 콜을 집중해서 낸 거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커브드 콜만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형을 이제 고르기 전에 먼저 이제 목적을 봐야겠죠. 왜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생활비 목적인지 아니면은 자산 증식의 목적인지 이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지수 기반 지수 기반. 플러스 네. 배당 성향 기반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성장 기반을 갖고 그 위에 배당 성장 기반을 하고 그 위에 옵션 기반, 커브드 콜 같은 그런 것들 일부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건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성장과 배당과 인콩 구조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거고, 커브드 콜이 물론 현금 흐름을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단기적이어야 하고 비중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월배당으로 300을 받으려면 시드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잖아요. 10억.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지 300만 원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10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저자님은 10억이 있어서 300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종목 투자하고 배당 투자하지만 네. 커버드 콜 기반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000만 원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으로 1,000만 원을 넣으신 아니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적립으로 1,000만 원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한 건 아니고 300, 400. 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넣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000만 원까지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엔비디아도 되게 잘 나갈 때고, 그래서 하나 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분배금이지만 배당금을 표현하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브드 콜이 그럼 도대체 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이 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럼 이거를 리스크를 극복할 만한 방법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 담아낸 거고, 제가 1,000만 원, 그러니까 거치식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를 한다. 그리고 거치식이 아니라면 월 100만 원씩 12번 정도 한다. 그리고 100만 원도 내가 여유가 없다고 하면 월 50만 원씩 한 2년 정도 하는데, 50만 원인 경우에는 처음에 300만 원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네. 네, 초기에 시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치식인 경우에 1,000만 원, 적립식인 경우에 최대 1,500만 원인데, 사실 저는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1,000만 원도 사실 위험하다. 적립식을 가져가면서 시간을 무기로 해서 변동성을 끌어안는, 그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커브드 콜에 대해서 투자할 때 제가 선택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기서 매수가는 기준가의 15% 정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배당금은 평균의 5% 정도 낮춰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300 이상, 300 중반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요? 아니요. 그죠. 한 달에 세후 기준으로.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 무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이고, 네. 두 번째는 3년 동안은 절대 팔지 않는다. 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가 얼마인데 300이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넣어서 월 300이 나오는 커버드 콜로. 그쵸. 3년. 대신에 3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네. 모든 배당금은 제투자 안 제투자. 된다. 투자였다? 네. 그러면 그게 계속 복리처럼 불어. 공리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은 5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오죠. 와. 왜냐면 지금 한 80, 연 80% 수익률 났다는 그 정도 세후로 한 60, 그쵸. 50, 60 나와서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럼 커버드 콜 중에서도. 완전 네. 하이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국한을 시킨 거고요. 근데 실제로 1억을 넣게 되면 이게 변동성 때문에 30%도 쭉 빠지거든요. 그쵸, 그쵸. 네. 3,000만 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넣었다? 아니, 저는 그것도 위험하니까 배당식으로, 그러니까 적립식 하셔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는 네. 더 많이 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커버드 콜 투자라고 한다면 일드맥스사가 가장 유명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일드맥스를 했고요. 네. 근데 그걸 투자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한계성을 느끼게 있어서, 저는 이제 라운드힐 운용사 걸로 바꿨는데, 왜 그랬냐면, 라운드힐 ETF 운용사에서 나오는 뒤에 W가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NVIDIA면 NVDW, 구리면 GODW, 이런 게 있는데, 네. 요거는 기초 자산을 1.2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같은 1.2배 레버리지인 네. 거죠. 너무 높은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뭐 1% 올랐다. 그냥 1.2% 오르는 거고, 반대로 1% 떨어지면 1.2%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상향하는 기초 자산을 잘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거시경제에 대한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주를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커브드 콜이 배당이긴 하지만 실제는 기술주의 탈을 쓴 배당이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을 쓰려면 변동성이 크면서도 우상향하는 걸 선택해야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선택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라운드 힐에 국한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어야만 1.2배의 가속도가 붙어서 하고, 네. 그렇게 된 경우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초자산 투자하지 왜 커버드 콜 네. 투자하느냐. 그런 다양한 질문이 나올 텐데, 그럼 똑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향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에 총 수익률, 토탈 리턴으로 보게 되면 그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압도하더라. 압도한다는 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1년 동안 100% 올랐다. 근데 이거는 120%, 130%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년 동안의 수익률이 향후에 미래의 수익률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상향하는, 앞으로도 그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커버드 콜만 투자하지 마시고, 네. 저는 올라가는 기술주도 동시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커버드 콜 할래요. 네. 아니, 지금 되게, 이게 지금 책 제목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으로 대략 5천이 됐고, 3년 만에 네. 5배가 됐고, 이제 거기서
6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하면은 월 300이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야. 이거를 욕심을 갖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 만들어지면 네. 이때는 자산을 지켜야 되는 네. 시기로 전환해야 된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공격형의 투자를 했다면 300 정도가 만들어지면 이걸 네.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300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 세전 기준으로 2,00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세후로 약 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00을 한 거고요. 그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뭐 휴드나 네. 뭐 아니면 제피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한 8에서 12% 정도 사이에 배당주들도 제가 좀 많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쵸. 아니면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기술주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 배당을 받아서 기술주에 직접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개별 방법이 되겠죠. 종목에다가.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내가 M7 네. ETF를 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겠다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길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기초자산을 뭐로 쓰신 거예요? 기초자산은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책에서 소개해 드린 거는 그냥 오픈해 드리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습니다. 플란티어 같은 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할 만한 게 네. 엔비디아를 기초자산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쵸, 그쵸. 구글, GOW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아, 네. 또 할 수 있는 게 로빈후드, 브로드컴, AMD. 근데 대부분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전반적인 흐름의 대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와 사실은 브로드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물론 시총 1등이고 꾸준히 성장은 할 거지만 성장성은 좀 앞으로 향후에는 얘는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은 좀 덜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대신에 선택한 게 이제 저는 브로드컴을 선택을 한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같은 AI 중에서도 그 결이 좀 있습니다. 뭐 구글도 요즘에 한참 네. 잘 나가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오르는 기초자산에 투자하시면 되고 다만 고객 커버드 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힐 상품이 1.2배 추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으로 하시면 리스크를 조금 더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하셔라. 되게 확실한 전략이 있네요. 근데 되게 절제력이 뛰어나신 게 음. 보통 사람이 그렇게 벌기 시작하면 더 안 돼, 벌까? 이거 집 팔자 레버리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변동성을 보이거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참 환율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변수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요즘 변동성이 엄청 요즘에 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일단 이거 내가 버텨야 되냐 정리해야 정해야 되냐 네. 이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돈 버는 구조가 살아있냐 이겁니다. 그 기업이면 매출하고 이익 구조겠죠. 그리고 ETF면 기초자산과 어떤 그런 구조적인 전략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1월 22일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갔잖아요. 근데 급락을 했죠. 시장에서는 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더 월등히 이제 많았던 거고 그 인텔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병력 현상이고 병력 현상을 해결하게 되면 괜찮겠네? 라고 해서 급등을 했죠. 그런 구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한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전체 문제냐 아니면 개별 종목의 문제냐 이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전체가 공포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면 이거는 저는 이제 줍줍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고 특정 자산만 무너지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AI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처음에 AI 말씀드린 인텔이 촉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AMD 쭉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비트코인도 떨어져 그 다음에 나온 게 금도 떨어지고 그치, 은도 그치.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은은 또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포감에 네. 이제 쌓였는데 근데 AI 지금 업체들이 실적을 계속 내는데 실적은 이렇게 견고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본 거고 기업에는 문제가 네, 없다. 기업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급등을 했죠. 뭐 엔비디아가 8% 뛰면서 예. 다우지수 5천이 네, 뭐 네. 얼마 이겼다는 말도 이제 하는 거지만 결국엔 그 구조가 유지됐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에 관련된 거라면 현금 흐름이 유지되느냐 훼손됐느냐 이건데 사실 이제 배당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배당 컷입니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배당을 컷했다. 그럼 저는 그거는 정리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배당으로서의 매력이 없으니까. 네,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배당에 관련된 거는 주가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배당 배당 컷, 안 주는. 배당 컷이다. 또 들어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새롭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ETF가 나오면서부터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주식 좋은 거 싼 거 사서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에 다였는데 이제는 ETF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